안녕하세요. 그럼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챕터로서 Federal Legislative Power 해가지고 이제 의회 권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티클 1에 나오죠. 네. 네, 아티클 1에 나오죠. 네. 그래서 의회에 대한 것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일단 우리 의회에 관한 조문을 우리는 살펴봤고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티클 1 섹션 8이라고 그랬죠. 네. 이 부분.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목차가 Federal Legislative Power에 대해서는 목차가 이제 두 가지. 그냥 별거 없죠. 뒤에 또 있나요? 두 가지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두 가지 내용에는 이제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파워는 입법권이죠. 입법을 할 수 있는 거.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입법권을 딴 사람한테 넘겨주는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쟁점이 된다는 거예요. 의회가 뭐 법률을 제정하는 곳이니까는 입법권 말고는 더 있겠어요? 의회는 입법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사법부는 판결로 얘기한다고 그랬고, 또는 행정부는 집행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집행으로. 그러니까 입법권 말고는 뭐 할 얘기가 없고, 그것도 입법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이 두 가지가 큰 이슈가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법권을 이제 살펴보면 주 입법권하고 이제 페더럴 컨그레스의 입법권의 큰 차이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No general police power 이 부분. 네. 폴리스 파워가 없어요. US 컨그레스는 이 폴리스 파워라는 것은 다스리는 에어리어가 있을 때 전제가 되는 파워예요.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 기구다라고 하면 당연히 본질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본질적으로 그 다스리는 에어리어에 사는 주민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게 본질적으로 거기서 흘러나와요.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데서 어떤 법을 제정하라 말라 하는 어떤 특별한 수권 조항이 없더라 하더라도 어떤 지역을 통치하는 에어리어를 지역을 갖고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지역을 갖고 있는 어떤 통치 구조는 그러한 수권이 없더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관한 그러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파워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폴리스 파워의 개념이에요. 제너럴 폴리스 파워. 연방정부는 다스리는 지역이 없잖아요. 원래 주가 다스리고 있고 그 주를 통합하는 기능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하라는 기능을 이제 연방정부가 이제 담당하는데, 그래서 폴리스 파워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연방정부, 연방 컨그레스가 법률을 제정하려면 어떠한 상위 어떤 기구에서 어떤 그 재정 권한을 부여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50개 주가 모여서 만든 어떤 통합 US Constitution, 거기에서 이제 수권을 이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제너럴 파워가 없다는 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되고,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직접 다스리는 지역이 있어요. 이 마일드라고 이제 두 문자를 외웠잖아요. 이게 밀리터리 베이시스. 그 다음에 인디안 트라이브, 인디안 보호구역도 이제 연방 땅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랜드죠, 랜드. 직접 랜드 이게 국립공원 같은 거, 페더럴 랜드 테리토리, 국립공원, 바다. 이런 경우도 직접 다스리는 지역이니까요. 제너럴 폴리스 파워가 있어요. 특별한 수권이 없어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사안이라면 자동적으로 개입이 되고 법률을 제정하고 규제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DC죠, DC. 네, DC. 이 연방 땅이잖아요. 그래서 DC도, 연방 땅이기 때문에, 여기도 제너럴 폴리스 파워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이 DC 형태를 보면, 마치 주처럼 주 정부에 해당되는 법원이 있어요. 그게 디스트릭 콜트하고 이제 콜 오브 어필 2심으로 되어 있고, 그럼 거기에도 여러분 주에도 페더럴 디스트릭트 콜트가 하나 또 있어요. 여러분 페더럴 디스트릭트 콜트가 하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1심, 2심은 주 법원에 해당되는 거고, 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좀 이제 작으니까는 페더럴 디스트릭트 콜트가 하나 있어요. 하나. 네, 페더럴 디스트릭트 콜트가 하나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더럴 콜 오브 어필 13개인데 13번째 페더럴 콜 오브 어필도 또 하나 배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해되시죠? 이 조그만 땅에. 물론 거기에 또 어떤 페더럴 콜트가 있냐면 특수 콜트들이 스페셜 페더럴 콜트들이 거기다 집합되어 있어요. 텍스 콜트, 밀리터리 콜트, 패튼 콜트, 네, 이런 것들을 또 거기에 다 집합되어 있다. 어쨌든 이 DC 경우에는 다스리는 에어리어가 있기 때문에 제너럴 폴리스 파워가 있다. 라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원칙적으로는 페더럴 컨그레스는 제너럴 폴리스 파워가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이 권한을 부여받아야 된다. Authority to Act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이것을 주고 있냐면 Constitution에서 주고 있죠. 50개의 주가 모여가지고 만든 헌법이 연방정부의 어떤 어떤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자기보다 더 상위의 레벨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예요, 수권조항이. 다른 데는 없어요. Article 1, Section 8, 이 부분이 이제 Enumerate Power라는 제목으로 여기에 나열되어 있다. 또는 13, 14, 15조에 맨 마지막 항에 있어요, 다. Appropriate Legislation Clause가 있어요. 보조법률 제정권이. 물론 뒤에 우리가 수정헌법 27조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도 요 규정을 마지막 항에 갖고 있는 규정들이 몇 개 있어요, 있기는. 두세 개 더 있어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저는 그건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범위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냥 다른 조항 갖고는 법을 제정할 수 없어요. First Amendment. 좋은 얘기 많이 있죠. First Amendment. 컨그레스는 law 만들 수 없다. 어떤 법도 만들 수 없다. Make law regarding 어떤 거죠? Establishment clause, free exercise, freedom of religion,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press, freedom of association. 이런 것들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법을 제정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원리 이상을, 기준을 설정한 것 뿐이에요. 기준을. 다른 어떤 연방정부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방향을 잡아주는 어떤 기준이에요. 기준, 원리, 원칙, 기준. 그래서 위헌 여부의 기준만이 해당이 되는 거지. 그것을 수권조항으로 삼아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거와 관련된 법 제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우리 미국 사람들이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어떤 원리, 이상, 원칙, 기준을 선포한 거라 이런 거죠. 다른 법률, 하위 법률 또는 정부의 행위가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기준의 역할만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법규를 제정할 수는 없다.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수권조항은 요거다. 요거 Article 1 Section 8하고 13, 14, 15조 마지막 항에 있는 Appropriate Legislation Clause다.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네. 그래가지고
뭐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는 뭐냐? 예, 누누이 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정리를 하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잠깐 이제 해드리면 뭐 이런 거죠. 뭐 노란색으로 써드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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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러리 투액 액이다 이거죠. 그랬을 때 뭐가 하나가 있어. 첫 번째 바로 저거다 이거죠. 아리클 1의 섹션 8에 이 부분이 이제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거를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요. 너무 크게 써서 이 부분 이제 첫 번째 이게 바로 저 부분 아리클 1 아리클 1 섹션 8이다. 두 번째는 바로 이건 거죠. 어멘드먼트 13, 14, 15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조항이 있겠네요. 여기에 다 많이 나와 있지만 기억나는 것,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텍스 앤 스펜드 파워, 그 다음에 커머스 파워, 네. 통상에 관한 거, 50개 주의 통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많이 있지만 맨 마지막에 또 가장 중요한 게 necessary and proper 조항. 보조법률 제정권이죠. 네. 보조법률 제정권. 이게 이제 있다는 거죠. 요거는 13, 14, 15조 이제 맨 마지막 항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항을 말씀드리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장단점이 이제 뭐냐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 장점 이렇게 쭉 표로 하죠. 표로 이렇게 됐을 때 이거하고 요거예요. 아리컬 요거와 요거의 장단 이제 장점이 뭐냐? 장점. 그럼 여기 밑에는 이제 단점이 있겠죠. 단점이 뭐냐? 장점은 여기는 사인 대 사인 간도 이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인 대 사인. 알았죠? 사인 대 사인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게 큰 장점이죠. 그렇죠. 요거의 장점은 뭐예요? 요거 11조 아까 말씀드린 11조 어멘드먼트 11조를 국복을 가능해요. 국복. 주정부를 상대로 수를 제기할 수 없다. 이것을 국복을 가능해요. 요 수권 조항을 사용해서 요 조항을 사용해서 법을 제정하면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된다는 건데. 근데 특히 이것이 이제 중요해요. 요거. 다른 것들은 이제 법 적용이 한정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굉장히 강범위하죠. 이제 요것과의 이제 싸움이에요. 커머스 파워하고 어멘드먼트 13, 14, 15조에 있는 legislation, appropriate legislation clause와 이렇게 싸움인 거죠. 이 사인 대 사인 간에 적용이 되지만, 정부 대 사인 대 사인도 적용이 되지만, 장점이고, 이것은 11조가 국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11조가 이제 국복이 불가능한 거죠. 네. 여기 장점이 여기는 단점인 거예요. 11조, 네, 국복, 네, 불가죠. 여기 단점은 사인 대 사인에는 적용이 안 되겠죠. 네, 사인 대 사인은 적용이 안 되겠죠. 요런 이제 한계가 있고, 여기 또 하나의 여기 단점이 뭐가 있냐면, 사인 대 사인 간에 이제, 적용이 가능하지만은 이것이
여기서 이제 커머스 파워에서 이제 배울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난 에코노믹 액티비티에는 또 적용이 이제 안 돼요. 잘 안 보이시는지 몰라도 또 하나가 이제 있으니 단점이 인트라스테이트 액티비티에 대해서 우리 여기 커머스 파워가 이제 좀 있으면 배우겠지만 이 인스트루먼털러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널 인스트루먼털러티 채널 액티비티가 인터스테이트 커머스에 서브텐셜 이펙트를 줬을 때만 발동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인터스테이트예요. 주간 통상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인스트루먼털러티 사람, 차, 뭐 전기 인스트루먼 채널, 그 통로, 인스트루먼털러티 채널, 액티비티 이런 것이 인터스테이트 커머스에 서브텐셜 에코노믹 이펙트를 준다. 통상에 관한 거니 줬을 때 준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커머스 파워가 작동이 돼서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인트라스테이트 주내 통상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인터스테이트가 아니라 인트라스테이트. 그럴 때도 어떤 해석상 큐뮬러티브 이펙트라는 어떤 룰을 적용해서 이것을 이쪽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인터스테이트 커머스에 서브텐셜 이펙트를 준다고. 어떤 예를 들면 어떤 한 주 내에 마리아나를 개인적으로 재배하고 있어요. 그것을 또 통제를 하려고 그랬더니 마땅한 파워가 없어요. 근데 커머스 파워가 있는데 이것은 인터스테이트 커머스에 서브텐셜 이펙트를 줘야 되는데 그것은 인트라스테이트 커머스에 인트라스테이트 액티비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러한 것들이 50개 주에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다라는 그걸 다 합쳐버리면 인터스테이트 커머스에 영향을 주고도 남는다라고 봐서 11조 요 커머스 파워를 갖고 규제에 들어가 버려요. 아셨죠? 이거는 좀 낫다 이거예요. 근데 난 에코노믹 액티비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그전에는 통제를 해 왔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케이스에 의해서 이런 난 에코노믹 액티비티에 대해서는 이 큐뮬러티브 이펙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커머스 파워를 적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에코노믹 액티비티 이거는 이제 적용이 안 돼요. 액티비티 적용이 안 된다. 인트라스테이트 인트라스테이트 안에 있는 난 에코노믹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이 커머스 파워예요. 커머스 파워. 여기 말하는 이제 커머스 파워하고 이제 구별을 한 거예요. 제가 커머스 파워. 요거는 이제 어멘드먼 어멘드 13, 14, 15 마지막 항과에 이제 제가 구별을 좀 이렇게 표로 해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요거.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세히 차례로 이제 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 정도는 이제 정리를 하시고 이거하고 이거의 어떤 차이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래서 뭐 어멘드먼 13, 14, 15조는 11조로 이걸로 극복이 가능하지만 사인 대 사인 간에는 적용이 안 되고 공무원이 사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이게 이제 적용하는 적용상의 이제 한계를 갖고 있다. 커머스 파워는 사인 대 사인이고 뭐 국가 대 사인도 상관없이 다 한다. 이 위치가 이게 정부조직법이니까요. 그렇지만 단점은 이거 가지고는 이 11조 극복이 안 된다. 그리고 요것도 한계가 있는데 인트라스테이트 액티비티에는 사용하는 게 이제 한계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뭐 큐뮬러티브 이펙트로 해서 이제 그것을 해석상 이제 헤쳐나가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난 에코노믹 액티비티는 큐뮬러티브 이펙트 이러한 것을 이제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우회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팅 앤 스펜딩 파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만 뽑아낸 거예요. 여기에 많이 있어요. 아티클 1,
원 섹션에 요새 많이 있어요. 우리 살펴봤죠. 중요한 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텍스 앤 스펜딩, 텍싱 앤 스펜딩, 뭐 커머스 파워, 또 맨 마지막에 네세서리 인프라 조항이 있어요. 그냥 그것만 적어놓은 건데